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소비력에 관한 비밀입니다. 월소득 우리 돈 50만원대로 BMW를 몰고 해외여행을 가서 명품을 싹쓸이하고 자녀 유학까지 보내는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소비력의 비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중까남이 까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는 실제 중국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월 50만원대 소득으로 어떻게 이런 소비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회색소득이라고 불리는 음성소득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권이라도 가진 사람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 명문대 출신들, 여기서 211985는 중국 명문대 건설 프로젝트로 쉽게 말해서 중국 상위 100대 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색 소득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소황제 파워가 있습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 이후 출생한 소황제는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부와 재산을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이에 동조하고 적극 지원합니다. 이들의 소비력은 본인 소득에 부모님 지원이 더해져서 나옵니다. 아울러 중국인들은 소득 다원화로 부수입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는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회색소득뿐만 아니라 학연지연을 기반으로 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있고 SNS 등을 통해 부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소비력에 관한 3가지 비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까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핵심인 회색소득입니다. 중국에서는 소득을 합법성 유무에 따라 백색소득과 흑색소득으로 나눕니다. 백색소득은 하얀소득, 깨끗하겠죠? 합법적인 소득입니다. 흑색소득은 불법소득을 말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를 회색소득이라고 하죠. 회색소득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전산에 잡히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음성적인 개인소득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회색소득에 관한 최근 통계는 찾을 수가 없네요. 회색소득이 중국에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회색소득도 높기 때문에 발표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샤오루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의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색소득은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1기인 2013년도부터죠. 중앙정부에서 반부패 역량을 높이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됐다.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진실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졌다며 관련 연구를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과거 왕 연구원 등이 중국 5,344개 도시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도시주민 소득분배 상황 조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끝으로 후속 연구는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의 회색소득 규모는 6조 2천억 위안으로 그해 중국 GDP의 12%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3.5배 규모입니다. 엄청납니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 20%가 전체 음성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서는 도시 주민 중 소득 상위 10% 가구와 소득 하위 10% 가구의 1인당 소득 차이가 8.6배로 나타났는데 음성소득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20.9배로 확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차이가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겁니다. 이어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계수도 음성소득을 고려하면 0.324에서 0.501로 높아진다면서 도시 주민 간 소득 격차도 이렇게 큰데 가난한 농촌 인구를 고려하면 진위 개수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위 개수가 0.4 이상이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음성소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망은 과거 6대 직업 회색소득 최고 1000만 위안 달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대 직업으로 교사, 의사, 금융 애널리스트, 관광 가이드, 인테리어 설계사, 운동 경기 심판 등을 꼽았고 이들 직업군 종사자들의 회색소득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음성소득으로만 1년에 최고 17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회색소득에 대해 리베이트, 커미션, 원고료, 축의금, 강의료 등 다양한 항목이 있고 사회 각 분야에 퍼져 있다며 회색소득이 재정자금, 공공자금 유실, 금융부패 만연, 행정허가 심의 중 지대 추구, 토지수익 유실, 독점업계 수입, 법망 미비 등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색소득은 이권을 활용해 음성적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법의 구멍을 활용한 소득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소득이겠죠?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밝힐 때 회색소득은 제외하고 백색소득 중에서 근로소득만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이 말하는 자신의 소득, 즉 근로소득은 그 사람의 전체 소득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중국인들 소득이 적다고 무시하시다간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중국인의 말도 안 되는 소비력에 관한 비밀 두 번째, 바로 샤황띠, 소황제입니다. 소황제는 일반적으로 산하제한 정책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형제자매 없이 혼자서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중국인들의 자식사랑 유별납니다. 제 주변 20, 30대 중국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의 돈과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 보였고요. 대부분이 외지 사람들이고 억소리 나는 주거비로 악명 높은 베이징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베이징의 경우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주거비 수준이 서울보다 더 높습니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주거비 부담은 가혹한 수준입니다. 학부 동기 중에 중국 4대 은행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월광족입니다. 월광족은 월급을 남김없이 지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일선도시에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40%가 월광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소득 수준은 괜찮은 편이지만 주거비 부담에, 자녀 양육비에, 생활비에 늘 마이너스라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답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은행 직원의 사정이 이러하니 말 다 했습니다. 또 국영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소비 수준이 늘 소득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카드값을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 같은 사례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끝도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말도 안 되는 소비력의 비밀, 바로 소득 다원화입니다. 학연 지연만 있으면 소득 파이프 확대가 가능합니다. 없어도 엔잡러로 소득 다원화가 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학연 지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시문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학, 기업, 단체 등 거의 모든 조직에 동양인, 동문 모임이 따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진 사모임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동양인 동문들로 구성된 사모임에서 서로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펀딩으로 식당을 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비 수준을 보여준 중국 지인들을 보면 펀딩으로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고 있었고 투자 실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소득 파이프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엔잡러가 일찍부터 인기였습니다. 2011년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이 등장하면서 전 국민이 SNS 마케터가 되었고 해외 직구, 라이브 커머스, 클라우드 펀딩, 구매 대행 등이 우리보다 빠르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대도시를 기준으로 산하 제한 정책 이후 태어난 소황제들 중에서 본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월소득 50만원대의 BMW를 몰고 다녔던 지인은 공무원이고 4월 고위 관료 2세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3급 부이사관급 공무원이셨습니다. 미혼인 여성분이셨는데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공무원 집안인데 회색소득, 흑색소득 냄새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명품을 싹쓸이하는 경우는 개인 수요보다는 주변 지인들 부탁으로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내 명품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또 가짜도 많고 불신도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지인들, 친인척들 하나둘 부탁을 하고 이런 부탁이 모여서 싹쓸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구매 대행도 있고요. 중국인들이 다 돈이 넘쳐 흘러서 명품을 싹쓸이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 유학 사례는 학부 때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월급이 3,000위안대인 친구가 있다. 공무원이다.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학생들에게 물으셨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정년 퇴임하신 리핑 전 중국인민대학교 경제학원 교수님이 석사 수업 중에 예전에는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제가 산시성 타이완에서 일할 때 제 밑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호주 유학생 출신이었는데 월급이 2,000위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만원 정도 되죠. 그 친구는 소득이 적었지만 렉서스 상위 모델을 타고 다녔고 씀씀이도 엄청 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 부모님이 중국의 전력 공기업 임원이셨고 그 친구는 그 공기업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중국인들의 소비력은 자신이 진 이권과 법의 허점 등을 활용해 만드는 회색소득, 경우에 따라서는 흑색소득도 적지 않게 포함될 겁니다. 또 부모님의 돈과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는 소황제, 그리고 본업에서 얻는 수입만으로는 미래를 꿈꿀 수 없기에 엔잡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엔잡러를 가능케 한 기술 진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